예전에 저는 꼬마 빌딩 투자에서 많이 벌려면 신축과 리모델링은 필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사례를 통해 이 한 가지만 지켜도 훨씬 높은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22년 10월에 거래된 송정동 성공 사례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 A님은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의 단독주택을 4.9억에 매수해서 3년 만에 11.5억으로 매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이고요. 여기 쭉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 이쪽에 있는 여기를 거래하셨어요. 혹시 속장동 들어보셨나요? 조용한 주택가였던 동네가 성수동 위에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비주류 지역 중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곳 중 하나입니다. 성수동과 송정동 지도를 보시면요. 잘 알고 계시는 성수역의 연무장길은 바로 요 남단 쪽이고요. 그리고 서울숲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아틀리에가 이쪽이죠, 상권이. 그래서 성수동이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곳이죠. 요렇게 생긴 이 빨간색 지역이 송정동입니다. 정말 성수동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죠. 분명 같은 돈으로 건물을 샀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세 차익으로 몇십억을 벌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년째 공실에 시달리며 매도도 못하고 피 같은 자산이 몇십억씩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 어디에 샀는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A님의 사례를 통해 성공하는 투자 지역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 원칙 하나를 배울 건데요. 바로 외지인 투자가 많은 지역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세 가지 이유로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언제든지 팔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만 거래되면 대부분 실사용 목적으로 매수하기 때문에 드문드문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가격이 좀 정체됩니다. 하지만 외지인 투자가 늘어나면 그러니까 외부에서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해당 지역의 한정된 건물을 거래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건물 매수 대기자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져서 예상치 못한 자금이 필요할 때나 시장 변동성이 커졌을 때 A님처럼 빨리 팔고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잘 안 떨어집니다. 외지인 투자가 많다는 건 전국적으로 그 지역이 하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굳건한 믿음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도 시장을 거스르는 시세 차익을 만들어냅니다. 강남구, 중구, 성동구, 용산구, 마포구처럼 외지인 거래가 많은 지역들은 빌딩 시장이 역대급 암흑기인 2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평균 가격이 급락하지 않으며 노른자 땅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관련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꼬마 빌딩도 똘똘한 한 채 강남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라고 하죠. 자, 부동산 경기 침체와 대출 규제 영향으로 서울 꼬마 빌딩 거래량이 3년 새 반토막이 난 가운데 전체 거래 중에 강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남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더 많은 투자금이 필요하더라도 핵심지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인기 있는 지역들은 조정이 있더라도 기회로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매수하기 때문에 가격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대 놓기도 좋습니다. 외지인들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지역들의 공통점은 과거보다 유동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상권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카페, 미용실, 병원, 프랜차이즈 할 것 없이 입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실 걱정이 줄어들고 조건 좋은 사람을 골라서 임대가 가능하며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외지인 투자가 많은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인데요. 송정동 역시 성수동이 매우 핫해지면서 최근 5년 동안 이렇게 외지인 투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지금 5년간 거래가 있는 건데 이 조그만 이 작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거래가 많다는 건 정말 엄청난 거죠. 길을 건너는 이쪽 어린이대공원 역에 더 가까운 데는 굉장히 적은 데에 비해 여긴 굉장히 지금 거래가 많죠. 이 연예인들도 많이 투자하면서 더 유명해졌는데요. 그렇다고 송정동을 추천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잠깐 연예인분들 거래된 거를 소개해드리면 뭐 고소영, 바다, 홍진영, 권은비 이렇게 지금 송정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다 투자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입니다. 투자 사례를 보여드린 이 건물도 이렇게 단기간에 거래가 여러 번 된 거 보면 확실히 송정동이 황금성이 좀 좋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거래 중에서도 19년 4월에 4.9억으로 매수해서 약 3년 만에 11.5억으로 매도한 요 거래를 볼 텐데요. 이 거래를 콕 집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매수자는 과연 실제 투자금을 얼마 주고 샀을까요? 등기부 캐시넛이 또 직접 등기를 떼었습니다. 그런데 어라? 자, 이번에는 근저당이 없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저당 설정이 주인이 바뀔 때마다 설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없어요. 놀랍게도 을구에 근저당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19년에 매수했을 때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100% 현금으로 샀을까요? 아닙니다. 등기를 보시면 갑구를 보면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19년 4월에 A님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6월 21일에 잔금을 치렀거든요. 근데 같은 날 6월 21일에 신탁이라는 글자가 보이면서 소유권 이전이 떴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로 매도한 거는 22년 10월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거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땡땡 신탁회사라는 곳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고 신탁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캐시나 중급반에서 더 설명드릴게요. 보통 신탁 대출은 더 많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할 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당시 신탁 대출을 보통 매수가의 8, 90%까지 대출을 받으셨었거든요. 2019년에. 그래서 이 비율로 가정해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4.9억에 80%를 하면 3.92억이 나오는데요. 이 정도를 대출 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투자금은 얼마 들었을까요? 자, 매수 가격이 4.9억이었고 거기다 기타 비용은 0.2억으로 제가 계산했어요. 그러면 매수 시비란 총 금액은 5.1억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출을 매수가의 80% 받았다고 가정을 해서 3.92억을 빼면 실제 투자금이 1.18억이 되는데요. 참고로 해당 건물은 단독주택 상태에서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빌딩의 기타 비용인 매수가의 6%가 아닌 제가 4%로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취등록세를 냈다라는 가정이에요. 성수동에서도 가깝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도보가 가능한 송정동의 한 부동산을 1.18억 주고 샀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투자자 A님은 건물로 용도 변경도 하지 않고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3년 뒤인 22년 10월에 11.5억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면 예상 시세 차익을 볼까요? 매도 금액이 12.5억, 거기다 실제 투자금이 1.18억이 나왔죠. 잔금 대출을 3.92억 받았다고 계산했을 때 예상 시세 차익은 6.4억입니다. 3년 만에 실투자금 1.18억으로 무려 시세 차익 6.4억을 만들었습니다. 5배가 넘는 수익을 낸 어마어마한 케이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매수한 투자자도 이렇게 수익을 냈을까요? 여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다음에 매수하신 분이 22년 10월에 11.5억으로 매수하셔서 24년 9월에 14.2억으로 매도하셨어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심지어 그 다음 매수자분은 용도 변경부터 리모델링까지 직접 진행했지만 기타 비용을 제외한 시세 차익만 약 2억으로 여기서 리모델링 비용 등 다른 금액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더 줄어듭니다. 같은 건물로도 투자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수익이 이렇게나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케이스를 많이 분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건물 투자는 물리학 공식처럼 늘 100% 맞기가 어렵습니다. 까지 여러분들은 주택을 건물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해서 시세 차익을 낸 전형적인 성공 사례를 보셨고 그게 정답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그 공식이 빗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 투자 공식이 어느 시기이든 어느 상권이든 100% 통한다고 생각해서 건물 투자를 하신다면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과 시간까지 날리고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꼬마 빌딩 컨텐츠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 꼬마 빌딩만 사면 반드시 돈을 벌기 때문에 무조건 투자하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건물의 마지막 투자 사례처럼 투자 시기와 상권에 맞지 않는 잘못된 투자를 하면 시간과 노력을 다하고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저 큰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듣고 대충 유튜브로 케이스 몇 개만 보고 어중간히 공부해서 내 피 같은 돈을 투자하실 분들은 아예 건물 투자를 시작도 하지 마세요. 건물 투자를 잘못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준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꼬마 빌딩은 정말 기회의 땅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과 다른 경제적인 독립을 꿈꾸신다면 그 길이 쉽지 않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기초부터 제대로 된 투자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말 좋은 꼬마 빌딩에 투자하는 것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내가 아파도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기 싫어도 내 건물은 정말 성실하게 매일 가치를 올리면서 매월 나에게 자동 수익을 안겨주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건물 투자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부동산을 1도 모르던 시절 건강 문제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하루아침에 제가 쌓았던 경력과 노력이 모두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요. 그게 저에게는 건물 투자였습니다. 자산이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이렇게 가치가 높은 건강한 자산은 여러분들을 언제든지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분석만 듣고 넘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그저 떠다니는 지식으로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성공 투자 사례를 보고 나도 이렇게 성공하는 건물주가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꼬마 빌딩은 캐시넛을 구독하시고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무료 단톡방에 참여해보세요. 캐시란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서 어려웠던 내용에 대한 질문부터 업계 종사자들도 알기 힘든 전주에 거래된 따끈따끈한 최신 빌딩 거래 사례들과 어디서도 보기 힘든 업계의 고급 뉴스까지 매주 무료로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